2006년 중국 광저우 스산시. 최근 스산시에는 고물도둑이 극성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도둑놈들이 얼마나 극성인지 철근이란 철근은 모두 도둑질해 가고 있습니다. 삽자루며 곡괭이, 쇠덩이란 쇠덩어리는 마을에서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전선조차 뜯어가고 있습니다. 옆집 루창의 집 대문도 어제 오 집을 비운 사이에 고물상 도둑놈들이 용접기로 뜯어가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순번을 정해 마을을 순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렇게 극성이던 고물도둑놈들이 눈치를 채고 안 오는 것인지 최근 며칠 사이 절도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경비가 허술해지기 시작했고, 노 부부가 당번이 되어 들판이며 마을 골목이며 오토바이를 타고 방범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감은 산기슭에 올라가 위에서 마을을 한번 둘러보자며 오토바이를 타고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노 부부는 산길을 올라가던 중 산속에서 희미한 불빛을 보았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다 했더니 드디어 고물 도둑놈들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영감은 뒤에 탄 할머니에게 저런 도둑놈들을 보라며 속삭였습니다. 노부부는 신속하게 라이트와 시동을 끄고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풀숲에 숨을 죽이고 도둑놈들을 지켜봤습니다. 저기는 산속이라서 훔쳐갈 것도 없을 텐데 왜 땅을 파고 있냐며 의아해했습니다. 영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때 한참을 쪼그리고 있던 할머니가 다리가 저리다며 뒤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자 땅을 파고 있던 고물 도둑놈들은 혼비백산하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숲속은 도둑놈들이 손에 들고 뛰는 후레쉬로 혼란스러웠고, 기력이 약한 영감과 할머니는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도둑놈들은 산중턱에 받쳐두었던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랑을 쳤고, 영감은 울커니 도둑놈들을 잡았다며 호재를 불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에는 자신이 있던 영감은 도둑놈들을 쫓아갔습니다. 도둑놈들은 한 마을 주택 사이로 숨어 들어갔고, 마을을 두리번거리던 영감은 막다른 골목 담벼락에서 도둑놈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니 도둑놈 손에는 철근이 아닌 시퍼런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칼에서는 아직도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왼손에는 검은 봉투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영감은 손전등으로 도둑놈을 자세하게 비춰봤습니다. 패딩 점퍼는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피 묻은 거즈가 검은 봉투 밖으로 흘러나와 있었으며, 검은색 봉투에는 닭 내장이나 짐승의 내장으로 보이는 묵직한 것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영감은 뭐하는 놈들이냐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또 다른 도둑놈 한 명이 뒤에서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냥 우리 갈 길을 가게 놔두시죠. 도둑놈들을 쫓아갔던 할머니는 무서워서 살려달라며 소리 질렀고, 비명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고물 도둑놈들을 잡았고, 경찰은 고물 도둑 손에 든 검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목이 잘린 영아의 시신이었습니다. 시신을 처음 본 경찰은 봉투를 내던지며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도둑들은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충격적인
고물도둑들의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아홉 살 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허약한 체질로 태어나 툭하면 쓰러지고 심지어는 길을 걷다가 혼자 쓰러지는 경우도 종종 있을 정도로 허약했다고 합니다. 아이 어머니는 도시에 올라오기 전 고향에서 아들과 길을 걷던 중 아들이 힘없이 길바닥에 주저앉자 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했고 그때 마침 길 가던 영감님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아이가 쓰러지는 이유는 신체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가 약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가 약해서 몸을 지탱하지 못하니 기를 보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감은 어머니에게 아이병을 낫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며 권유했습니다. 어머니는 쓰러진 아들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이죠. 영감은 손가락으로 오른쪽 방향을 가리키며 내가 위치를 알려줄 테니 저쪽 방향으로 가서 승천 무속인을 찾아가서 만나보면 그가 당신 아들의 치료법을 일러줄 거라고 했습니다. 루오 부부는 영감이 알려준 곳으로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입구에는 온갖 무서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진한 향냄새가 흘러나온 문틈 사이로 본인도 모르게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여 무속인을 찾아갔고 무속인은 고전 내용을 보면 청나라 시대 때 허약한 자녀를 보양하는 방법은 갓 죽은 어린 영아를 삶아 먹이면 그 아이의 양기가 허약한 아이를 보호해준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루오 부부는 아이의 뇌종양에 영양실조까지 겹쳐 온갖 방법을 다 써봤고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명의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도 안 먹여본 것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년 전 루 부부는 아들을 위해 영아시신을 어렵게 구해 스프를 끓였습니다. 냄비에 이것저것 아들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넣고 한참을 끓였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 소야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자 어머니는 어렵게 구했으니 쭉 들이키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국그릇에 한 국자를 떠주었습니다. 아들은 한 모금 맛보더니 처음 보는 맛이라며 입맛을 쩝쩝거리고 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무슨 국이냐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닭고기 국물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안심시키려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의 뇌종양과 만성 영양실조를 고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두 부부는 또다시 인근 마을에서 유아가 사망했다는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무덤에 가서 시신을 파낸 뒤 집에 가져와 탕으로 끓여 아들에게 먹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2006년 12월 11일 오전 8시 30분 스잔지 유자촌 한 임대 아파트에서 임신 8개월이 채 안 된 신혼부부 멍냥이 갑자기 복통을 일으켰습니다. 구급차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미숙아로 집안에서 태어났고 아이를 급하게 스산병원의 산부인과로 이송했지만 의사는 아이를 신생아실에서 치료해야 하는데 한화 200만 원의 치료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버는 신혼부부로서는 부담하기 힘든 돈이었고 그렇다고 치료 후에 아이가 살아날 확률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신혼부부는 결정을 망설이는 사이 오후 5시 아이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보증금 낼 돈이 없어 비참해했습니다. 그렇게 신혼부부는 안타깝게도 아이 시신을 산속에 묻고 내려왔고, 그 시기에 루 부부는 인근 신혼부부 아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스산시 축구장 인근 산속 무덤가를 하루가 멀다 하고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때 마침 스산시에는 2006년 중국 전체에 철강 파동으로 전국에서 철근 도둑이 성행하고 있었고, 집집마다 고물 도둑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도둑을 잡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방범활동했던 것이 리우 부부 영아 시신을 훼손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세상에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혼부부는 자녀를 잃은 상처도 아물기 전에 생전에 못 다해준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또다시 죽은 아이가 리우 부부 국거리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007년 4월 4일 나나이 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농부이며 학력이 낮고 아기도 없었고 매우 무지한 상태로 보이며 의학적, 법률적 지식도 없는 것으로 보여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 이 3명을 징역 6개월만 선고하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